이게 뭔지 모르시겠죠. 그래서 뭐냐면 실제 그 전쟁이 끝나고 나서 미군들이 우리 근정전에 경복궁에 주둔하고 있었어요. 엄청나게 도둑질을 많이 했어요. 그 당시 그 박물관 사람들도 같이 있었거든요. 어디에 지금 이제 자경전 같은 숙소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 하여튼 엄청 훔쳐갔더라고요. 그거 막고 하는 것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기록들이 나옵니다. 아마 그때 분명히 가지가 쉽잖아요. 가볍잖아요. 무겁지도 않고 이거 진짜. 이거 고정돼 있으니까 띄어가기 어렵지만 저건 그냥 뚜껑 들고만 가면 되니까 예쁘잖아. 어디선가 나올지도 몰라 진짜. 분명히 자 의미는 있죠. 이 권력이 영원할 것을 상징하는 학이 있죠. 그런데 이 학이 요 날개가 열려요. 여기에 향을 피워요. 그러면 입으로 향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 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밑에 향내의 향이 확 나오고 저 천년을 사는 이 왕권의 영속성을 얘기하는 이 학이 입에서 또 향이 샥. 아 근데 그런 행사를 하나요 그러면은 지금도요? 지금 안 하죠. 원래 아예 안 해요? 네. 이거 다 저기 문화재니까. 특별한 날 모형을 갖다가 하면 재밌을 텐데. 자, 거북이도 마찬가지죠. 이 등이 열려요. 그래서 여기다 향을 넣으면은 여기로 나와요. 입으로. 그 구멍이 딱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실제. 지금은 이제 문화재가 보존함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래서 모든 것들이, 그 영속성, 왕권의 영속성의 모든 것들이 같이 다 확 이렇게 뿜고 나오고 있다. 그런데 되게 오래된 것 같죠? 등 색깔이. 그쵸? 오래돼 보이잖아요. 이렇게 오래된 것처럼 만드는 기술을 소고라 그래요. 소고. 그러니까 태워서 옛 것처럼 보이게. 그러니까 요즘에 만들어도 그래서 짝퉁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 되지 않았어도. 이게 중국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만들어도 마치 언제 때인 것처럼 상나라 시대 청동기인 것처럼 그 선진시대의 청동기인 것처럼 만드는 거예요. 옛날부터 이 사람들이. 지금 저렇게 가짜를 만들었다는 뜻이 아니야. 그것을 이들의 소고라는 기술이 굉장히 유명한 자기들이 갖고 있는 테크닉이에요. 그래서 마치 오래된 것처럼. 그냥 잘 아시는 것처럼 뭐 해시계는 왜 시간을 통제해야 되니까 해시계가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뭐가 있죠? 가량. 뭡니까? 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시황을 우리가 막 욕하지 않는 이유가, 옛날에 진시황을 욕했지만 진시황이 도량형을 통일하고 도로를 통일하고 도로의 폭을 맞추고 말을 맞추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천하를 다스릴 수가 없잖아요. 이 과정이 중국 전체 유지에 크게 도움이 됐듯이 그 상징이 뭐냐면 바로 도량형이죠. 측정, 그래서 그거를 이미 신나라 아시죠? 전한이 망하고 잠깐 왕망이라는 놈이 자기 신이라는 나라를 잠깐 만들었던 시기에 그때 이미 왕망이 가량을 만들었어요. 내가 천하를 통해서 천하를 통일해야 되는 기준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당태정대로. 그래서 그거를 참고해서 두 가지, 원형과 방형을 만들었다. 요 안에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아니고, 요것을 두는 기구고, 그쵸? 석등처럼. 요 안에 둥그런 것은 어디에 놨겠어요? 전조에. 둥근 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전조에 놔두고, 네모난 것은 어디 내전대. 구분을 해서. 그래서 제가 일부러 옛날 사진을 놓은 거예요. 요것은 네모난 것. 어디에? 태화전에. 건청궁. 내전에는 아니 둥그런 거. 두 개를 놨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 기준을 상당히 잘 맞춰서 자기들이 이제 그 개념을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명한 여러분들 개석이죠. 높이가 17m 정도 돼요. 통돌이에요. 원래 무게가 보통 제일 200톤 정도. 뭐 이렇게 생긴 용들과. 그래서 저거를 만들 때는 이제 원래 명나라 때도 있었고, 명나라에 있던 것들이 많이 훼손해서 걷어가지고 그 강희제인가 권룡제 때가 다시 가져오는데, 저것을 가져오는 곳이 어디냐면 약 90km 정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90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무게가 100톤, 200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가져오겠어요? 1, 2 간격으로 우물을 파요. 우물을. 그래서 저걸 운반하는 사람들이 중간에 물도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겨울에만 우물에 그 물을 다 뿌려서 길을 얼음길로만, 빙판으로. 그 빙판에 나무를 놓고 미끄럼틀 시키는 거죠. 90km를 오는데 20일밖에 안 돼요. 하는 건 오래 걸리겠죠. 사람 많아요. 어쨌든 그 스킬은, 근데 저도 저걸 꼭 개석이라고 불러요. 개석. 계단에 있는 돌. 우리는 저것을 답도는 사실 개념이 전혀 없는 말입니다. 답도는. 답도는 전혀 다른 내용의 글이기 때문에 안 맞는 거고, 오히려 지금은 우리가 연거 중에 나온 것처럼 억한석이라고 부르는 게 많습니다. 억한에 있는 돌, 억한석. 근데 여전히 답도라고 다 쓰고 있어서 제가 어떻게 주장을 할 수는 없지만. 그 다음에 용종문이 있죠. 자, 실제로 황제가 건천궁에 안 계시고 옹정제 이후로는 이 양심전에 주로 거주하세요. 굉장히 소박하게. 여기가 주 무대였거든요. 주 편전이었었는데 그 양심전을 가는 문이 이제 용종문이라고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죠? 활을 쏘 쳐들어왔다. 이 안까지. 그 여기 남겨져 있어요. 지금 용종문이 이렇게 화살촉 박혀 있는. 자, 여기 뭐예요? 역시 고사리 글자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쭉 보시면 오른쪽에 뭐가 있냐면 권령제가 물러났다 그랬죠. 물러나고서 궁을 떠나는 게 아니라 요 옆에 있는 황극전이라고 짓고 여기서 버텨요. 그러니까 이 아들인 가경제가 이게 제대로 되어 있어요. 저 센 아버지가 뒤에서 뒤통수에 딱 있는데 이렇게 돼요. 구조 여기 바로 건너편에 동서로만 나눠서. 자, 문화전, 무영전, 문현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한국전에 보면 여기 보면 구령벽이라고 보이시죠? 여기를 여기 구자리입니다. 자리 여기에 구령벽이 있어요. 9마리의 용을 그려는 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종의 칸막이에요. 건물과 건물 사이 우리 담을 쌓듯이 담 대신에 우리 판벽 맞듯이 그런 칸막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길이가 29m죠. 1772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중국에 3대 용벽이 있어요. 이 구령벽이 3대 중국에. 이제 생기다 이렇게 생겼죠. 용. 이렇게 실감잘 안 나시죠? 이렇게 생겨요. 우리가 제일 관심 많은 건 발가락이 몇 개인가? 발가락이 5개지. 그냥 5개가 제일 그 중앙순위 때 황해순이니까, 황제순이니까. 근데 우리 자꾸 너무 오버해서 7개를 그래서 뭐 중국을 이기려고 하는 거짓말이고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이죠. 7개는 이제 근정전 7개는 하늘을 상징하는 북두칠성의 개념이 더 맞습니다. 어쨌든 저 이렇게 대단하죠. 다 구워서 2마리, 3마리, 4마리, 5, 조금씩 다르죠. 6, 7, 8, 9.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따라서 한번 옆에 떠드는 게 중국 사람들의 현장 말소리입니다. 하기가 시끄러워져. 이거 제가 봤을 때 가다 옆에 막 사람하고 부딪혀서 막 아 근데 뭐 굉장하더라고요 진짜. 요새는 저도 장비가 좋아서 좀 더 잘 찍을 텐데 저 때는 그냥 그 아이패드로 막 찍느라고. 자, 세 개가 있다 했죠. 하나는 다통이 어디냐면 산시성. 옛날 그 북위의 수도, 우리 저 운강 삭불이 있는 곳에 거기가 거의 비슷하게 생겼죠. 자, 이렇게 판벽을 나누는 겁니다. 구조를 나눠갖고 구분하는 판벽. 요거 이제 따통에 있다라고 하고 저는 이제 전 저기 갔었는데 저건 못 봤어요. 그 다음에 빼예, 북해. 자구정제 북쪽의 북해. 그런데 얘는 명나라 때 만든 거. 명나라 때.
그래서 황제처럼 발가락을 5개를 못해서 4개를 했다라는 썰이 있어요. 5개를 똑같이 용이 5개 했다가 죽는다. 근데 5개잖아. 썰이야 다 가보지 않은 사람들한테 얘기다 그거. 그래서 그 저걸 만든 저기가 자기가 황제도 아니면서 같은 주씨 집안이긴 하지만 황제는 아니면서 저걸 해서 죽을까봐 발가락을 4개를 고쳤다는 썰이 막 돌아다니는데 실제로 5개인데 뭘. 거짓말들이 많아요. 마통이 뭘까요? 화장실 마통이라고. 변기. 이 사람들은 안에 측간이 없어요, 자금성에. 대부분 다 휴대용을 이용해요. 우리처럼 측간이 있고 고의관리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변기를 마통이라고 불러요, 마통. 말통. 들어보셨나요, 마통? 네. 그 전문 용어 치우는 애들 여기 차면 들고 나가는 거죠. 보셨나요, 여러분? 네, 저 봤어요. 예, 저기 연희공약에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잉너 위영락이 중간에 이거 하다가 그 국녀생활 처음 시작하다가 갑자기 자기 모시던 분한 눈 밖에 나갔고 화장실 쪽으로 쫓겨난 거죠. 그래서 이거 화장실 딱 청소하고 있는 거 저 통 다 아우 냄새 표정. 나중에 걸륭제 황비가 됩니다. 그렇죠, 예. 네, 나중에 올라가죠. 이렇게 대부분 다 휴대용. 그런데 이제 그 지금 자금성에 가면은 그 동벽 그 안에 옆에 아치로 돼서 문을 막아놓은 데가 있어요. 그게 옛날에 화장실 시설이었다라고 하는데 그게 참 믿기지가 않고, 자 호자라고 처음에 불렀죠. 이 호자라고 부른 이유는 뭐냐면 이게 재밌는 말이 있어요. 원래는 호자라고 불렀어요. 근데 호자가 유래된 이유가 뭐냐면 이광이라는 그 한나라 한무지 때 장수가 저기 그 오랑캐들을 치러 갔다가 호랑이를 많이 싸워 이겼대요. 그래서 저 오랑캐들은 이 호랑이만 못한 놈들이라고 하면서 그때 처음으로 저 모양의 변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변기 이름을 호자라고 붙인 거예요. 근데 나중에 당나라 때 당태종의 위에 누구 이름 호자가 있어요. 그래서 맞자로 바꾼 그 피휘. 피휘. 우리 그 6조 중에서 2조도 원래는 민조였거든요. 2조가 2조제 2조였다. 민조였다가 이세민 다음부터 그게 민자를 못 써서 2조로 바꾼 거거든요. 이런 것처럼 피휘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치 홍령 못 써서 그 홍례물 해서 그쵸? 홍례물 가는 것처럼 그래서 마자로 바꾼. 그래서 마통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시설이 지금 발라버렸는데 이게 원래 각계와 변을 보는 시설이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 조금 불분명하더라고요. 지금 지나가도 냄새도 별로 안 나고. 은가하는 소녀상, 궁녀상 이런 시설. 이렇게 휴대용 화장실에 앉아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휴대용 전기가 훨씬 더 그들은 높은 사람은 더 화려했겠죠. 은가하는 당나라. 누가 저 닮았다 그래가지고 중국에 가면 있다. 너 닮은 사람이 이렇게 당나라 미녀상. 뒤쪽 특이하게 새 전선이 있어요. 그래서 곤영궁 안에 내전에 보면 요게 뭘 그냥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기둥. 그래서 신간이라고 해요. 이 사람들은 새에 대한 토템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까마귀가 나서 아이신가가 나오는 것처럼 이들을 위한 제사를 지내요. 이 제사를 지낼 때 신기하지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찍고 있으니까 왜 찍지 뭐 이렇게 이 사람이 이렇게 되는. 여기서 이 제를 지낼 때 뭘 하냐면 돼지를 통으로 삶아요. 통돼지를 삶아서 아무 양념도 하지 않고 통으로요? 네, 통으로. 그래서 아무 양념도 하지 않고 황족과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그걸 나눠 먹어요. 그게 들어가겠어요? 맛있는 부위도 아니고 막 그냥 주는 대로. 근데 꼭 참고 먹어야 돼. 근데 혹시 원래 소금 갖고 와서 찍어 먹는 놈들은 목이 달아나게 같이 고통을 느끼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는 그 개념을 그런 정신, 저 행사를 통해서 함께 먹고 한데 이런 행사를 해봐. 저기 있어. 근데 이제 여기 곤영에서 할 때는 2마리를 통으로 잡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제 신간에 배를 보면서 토템의 신앙이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지금. 뒤에 오시면 이렇게 복음당무가
이게 이제 안진경채로 이제 세우고 이게 정식 이름이죠. 여기서 경산공원 그렇죠. 이렇게 다 이렇게 뭐가 돼 있다. 해자로 둘러싸여. 끝났네.